156쪽에 나와 있는 상시 문제인데요. 상시 문제가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쉬워요. 먼저 아무데나 데이터를 하나 여세요. 이렇게 뭘 하나 여세요. 아니면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어있는 시트를 하나 더 만드셔도 돼요. 비어있는 시트를 하나 클릭해 가지고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기가 제일 쉬워요. 그럼 바로 그 폴더에서 아까 우리 그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 2급에 가서 최신 기출 문제 가면 하프 마라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분기호고 다음이고 쉼표라고 클릭해주면 들어와요. 들어오거든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기본 작업 3번 여기다 B3에다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시트는 삭제하셔야 돼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B3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고 이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얘를 뭐로 텍스트 파일로 바꿔 놓고 C 드라이브에 가서 우리 원하는 그 폴더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탭은 아니고 쉼표니까 뭐 탭 선택돼 있어 상관없지만 쉼표라고 클릭하시면 벌어지고요. 이렇게 맞춤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트가 열렸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우리 답안지에다가 답안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답안지에다가 B3 자리에다가 제가 여기다 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결과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오피스 단추 열개 눌러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마라톤 결과 이거는 삭제해야 되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 파일에 있는 하프 마라톤 결과를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열리거든요. 그럼 얘를 복사하세요. 얘를 복사하셔 가지고 답안지에다 붙일 거 아닙니까?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텍스트 나누기에다가 B3에다 붙여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얘를 텍스트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어지거든요. 직접 이 자리에다 놓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를 직접 가져오시면 큰일 나요. 그럼 너비가 다 깨지기 때문에 틀린 거로 처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저거 데이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느 데이터 이거요? 네. 이건 우리 최신 기출 열개가 문제 그 안에 있어요. 그 폴더에. 여기요? 그러니까 열기 누를 때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꾸든지 모든 파일로 바꿔야 그게 보이는 거지. 엑셀 형태에서는 안 보이니까. 오피스 단추 열기 C 드라이브에 가면 OA라는 폴더에 가서 찾아오는 거고 우리는 길버 커먼 2급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 여기서 가져온 건데요. 이때 모든 파일로 가져와도 되고 이거는 우리 첫날 커말 자격증 공부할 때 첫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 장단점은 있어요. 다른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아예 외부 데이터 텍스트로 가져와 버리면 편한데 그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쪽에 붙이고 그 시트 자체는 삭제해 버려야 되죠. 왜냐면 시트가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가 버리면요 시험을 그냥 채점 안 해요. 불필요한 시트가 들어가 버리면 채점이 제외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계산 작업 들어가 봅니다.
자, 분류가 식품이라고 돼 있네요. 판매총액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합계를 구하니까 뒷섬을 쓸 수도 있고 썸이프를 쓸 수도 있고, 여기는 썸이프 써야겠네 뭐. 그렇죠. 썸이프, 카운트이프, 에버리지프 중에서 골라 쓰는 거니까는 썸이프 가로 열고, 문법을 외우셔야 돼. fx 눌러가지고 여기서 문법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죠. 범위는 어디다? 식품인지 전자인지 하는 데가 여기고, 조건은 뭐라 그랬죠? 식품이라 그랬고, 식품이라고 찍어도 되고 식품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 조건을 쓸 때는 는 따옴표에다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따옴표에다가. 그러니까 는 식품이라고 써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지. 합계고를 보면 어디다? 판매총액.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글자를 써도 되고, 식품이 들어있는 글자 중에 하나를 클릭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럼 답 나오는 거지. 자, 는 썸이프 가로 열고, 문법이 어떻게 된다?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이때 범위는 뭐다?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되는 거죠.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그러니까 조건이 어디예요? 식품인지 뭔지 하는 데가 조건이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합계 구할 범위는 판매총액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합계 구할 범위가 되는 거고. 2번. 판매량을 가지고 1등, 2등을 뽑나 봐요. 자, 그러면 는 HLOOKUP을 쓰고, 이제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랭크를 쓰고, 내 판매량의 값이 이 판매량에 있는 범위의 값보다 몇 번째로 큰지를 계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이 범위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컴마 두 번째 줄에 있는 이때 유사일치에 정확히 일치해요. 만약 정확히 일치라 그러면 뭡니까? 1등, 2등, 3등인 경우만 나오는 거예요. 4등, 5등은 에러 나요. 유사일치는 뭐죠?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장려. 그게 유사일치잖아요. 그 유사일치를 써야지. 이건 안 써도 되고. 유사일치일 때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비고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볼까요?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이나 2014년이면 초보고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그러니까 는 if 조건식을 쓰고, 참이면 초보, 아니면 다운표를 잡고 공백. 근데 조건이 뭐죠? 두 가지네. 2013년이거나 2014년이면, 그러니까 오화 함수를 써서 이어 함수를 써가지고 누가 이 가입일에 해당하는 연도가 2013년 또는 또 한 번 이어 함수 써서 이 가입일에 해당하는 연도가 2014, 2013 아니면 2014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초보, 아니면은 다운표 열고 닫고 공란. 답은 뭐 몇 장 넘겨보면 답은 나와 있으니까는요. (4번) 디카운트 추수, 디카운트가 아니라 추수하고 카운트 A네. 얘는 3개네. 3개니까 뭐를 써요? 75%네. 그렇죠?
그러니까 는 추수. 그 다음에 count A. 얘네들의 개수가 한 개면 25%, 50%, 75%, 100%.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만들래요. 추수는 골라 잡아 하나잖아. 이때 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동글뱅이 개수가 한 개면 첫 번째 25%,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동글뱅이 개수가 네 개인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100%를 가져가라. 많이 풀어보는 유형입니다, 이 사실은. 망고 무슨 함수를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수 세는 거죠? dcount네 뭐. dcount. 데이터베이스는 다 하고요. 뭐의 개수를 셀까요? 월의 개수를 세도 되고 수입가의 개수를 세도 되고 수입량의 개수를 세도 되지만 과일명의 개수를 세면 안 돼요. 왜냐면 과일명은 글자잖아요. 근데 카운트잖아. dcount A 같으면 아무거나 클릭해도 되지만 dcount이기 때문에 뭐 월의 개수를 세도 되고 뭐 아무거나 세도 돼요. 컴마 조건은 과일명이 망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회. 그러면 뭐 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분석 작업 바로 들어갈게요. 보세요. 지역별 미수금 현황표에서 결제 방식별로 내림차순이래.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자,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결제 방식별로 하는 거고요.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한번 구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바꿔서 한 번 더 계산하고 됐네 뭐. 합계 먼저 계산하고 평균 나중에 계산하고. 분석 작업 2번. 월 납입액 F7번 크루지 얘가 50만원이 되려면 이게 일곱 번째 기간을 몇 개월로 바꿔야 되느냐 이거죠. 요 두 가지를 갖고 문제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은 얘죠? 납입액에 수식이 들어있잖아. 납입액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수식이 써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글자 숫자 값이고 여기에 공식이 들어있단 말이야. 명령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수식이어야 돼요. 근데 그 수식의 값이 얼마로 바뀌면 좋겠대? 50만원. 그럼 뭐를 바꾸래요? 그 옆에 있는 거 36개월을 늘리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줄겠지. 하긴. 예, 44번 내면 50만원 딱 되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44번도 아니네. 43.999 이렇게 복잡해. 하여튼 간에 답은 그렇게 만들어냈다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이래 죄송합니다.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수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걔가 얼마로 바뀌었으면 좋겠냐 이거지.
그러면 뭔가가 뒤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요 값이 바뀌면 된다. 매크로 문제 G4부터 G15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네요. 그렇죠? 자, 단추 눌러서 I3부터 J의 4까지 개발도구 삽입 단추에 가서 얘 그려 붙이고, 그 다음에 매크로는 총점 기록 확인. 자, 얘네들의 합계니까 그냥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록 중지. 오른쪽 눌러서 글자 편집 뭐로? 총점. 그러면 총점이 없었는데 클릭하면 총점이 나오겠죠. A3부터 G3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이거 이렇게 바꿀 거래요. 오케이, 바꾸면 되겠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어디에다가 I7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뭐라고 쓴다? 서식.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기록 확인.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기록 중지. 그럼 얘네들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서식을 누르는 순간 탁. 오케이. 좀 빨리 진행하는 감은 있어요 제가. 예. 못 따라가겠어요. 예. 여러분들 다음 내일 모레가 종강이에요. 그렇죠? 네.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제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나하나 제가 메모장에서 써가면서 설명드리지. 예. 다음 시간 문제들은 제가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차트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생산량이 안 보이죠? 생산량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에 가면 여기 생산량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꺾은선 이거로 바꾸래요. 그럼 이제 걸렸네. 그랬죠? 그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보조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조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굴림체 굴림체 크기는 20 굵게는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주 단위에 컨트롤 1번 주 단위를 얼마로 하라고요? 20만. 그 다음에 보조 갑축의 주 단위는 클릭하고 얼마? 얘는 400.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례는 아래쪽 내려갔고, 글꼴은 어떻게 하라고요? 굴림체 크기는 12.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을 2포인트 둥글게. 대략 제가 어디를 클릭하고 뭐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이 차트 문제는 차트에 가서 뭐 종류 바꾸는 거라든지 레이아웃 바꾸는 거라든지 선택되지 않은 애는 여기서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글꼴은 다 홈에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